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 박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를 아주 뜨겁게 달구었던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공매도와 빗대어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에 더불어서 반대급부인 쇼커버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LG에너지 솔루션의 물적 분할이 2022년도에 드디어 되고 참 많은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종목이기도 하죠. 더불어서 연기금의 헛발질 속에서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아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 돼버렸는데요.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지수 편입과 공매도에 대한 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LG에너지 솔루션 공매도 첫날 2,600억의 매물 폭탄, 전체 거래액의 37%가 나왔다. 그러면서 금요일날 시장에서 하락률이 굉장히 컸죠. 시가총액 한때는 130조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어느새 시가총액이 이제 90조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간의 40조는 어디로 갔을까요? 도대체 전부 다 시장에서 사라져버린 그 40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기금 큰 형님은 지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사실 저는 충분히 이거는 피할 수 있는 하락이었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LG에너지 솔루션조차도 뭐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 매매는 아주 단순 명료하다라고 저는 수도 없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리고 제 실전 매매에서도 그 다음에 카페 칼럼에서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다면 이거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코스피 200의 편입이 3월 10일 날 됐죠. 그리고 그 전에는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ETF 편입 등등 각각의 이벤트들을 전부 다 소화하면서 지금까지 온 게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 공매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이제 제도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벼르고 벼렀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 원자재 가격의 대폭등으로 인한 스루패스라는 게 있어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소재 업종이 이런 셀 업체에게 이 배터리 소재를 납품을 할 때 이 원자재 연동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셀 업체는 올려줘야 된다라는 1차적인 계약이 있기 때문에 셀 업체가 안 그래도 좀 안 좋은 상황이었죠. 거기에 공매도가 진행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공매도를 치려고 하는 세력에게는 큰 호재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편입이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대응을 했어야 될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은 이 카페에 있기 때문에 오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LG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 이슈가 2022년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이어지면서 아주 많은 기록을 만들었고, 상장 규모라든지 거래 대금 그리고 연기금의 아주 뭐 XR 같은 헛발질, 사실 이 안에도 제 돈이 들어있을 텐데요. 아무튼 함께 외국인 배만 두둑이 챙겨주고 있는 아주 모지리 같은 모습 속에 3월 11일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첫날 공매도 비율, 저도 이 정도 비율은 거의 아주 드물게 보는 거죠. 엄청난 악재가 터졌을 때 많이 나오는 비율인데 참 2,600억에 달하는 공매도와 대차 잔고가 1조가 차는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선 공매도와 슈커블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풀어보고 종목을 보면 좋겠는데, 공매도는 현재 전면 재기가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즉 350개 종목에서만 가능합니다. 이후에 뭐 전면 재기가 저는 될 것으로 보지만은 일단은 350개 종목이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흔히 이 글로벌 지수가 있죠. MSCI 지수가 있고 영국의 FTSE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ETF 등이 있겠죠. 그리고 국내에서 또 정기적으로 변경이 되는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벤트가 주를 이루는데요. 사실 그러한 이벤트 때 저는 뭐 주구장창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벤트 전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증시의 격언이 100% 맞는 게 이 증시 편입 편출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로 코스피 200과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 150 편입은 말 그대로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가 가능하다 라고 판단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수에 편입되어 수급이 들어오겠지 하는 생각은 아주 일차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이미 기대감으로 상당 부분 반영이 끝나 있기 때문에 정작 편입이 되는 시점이 주가 고점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뭐 아닌 경우도 가끔 있지만은 아닌 경우는 말 그대로 업황이 돌아서고 정말로 시황적인 뭔가 큰 변화가 있을 때가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 중소형주가 그리고 코스피 200이 제외됐던 종목이 200에 편입이 될 때는 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신규 상장주를 제외하면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와서 이 시가총액 기준에 의해 편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올라온 상태에서 편입이 되면 얼마나 득이 있겠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더 맞는 부분이죠. 자, 그러한 생각은 이미 기대감으로 상당 부분 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정작 편입이 되면 고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아니 금요일날 LG에너지 솔루션에 발생한 대량의 공매도 폭탄이 나온 원인이죠. 공매도가 터지게 되면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존재를 하죠. 제가 호가창을 녹화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지금 현재 있는 호가로 이따 체크를 해보면 좋을 건데요. 아주 단순해요. 이거는 일단은 업틱룰이기 때문에 매도 1호가 위에서 아주 대량의 매도를 걸어 놓는데 사실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도 뭐 제도를 뭐 개선한다, 뭐 불공정 공매도 척결한다 하지만은 여전히 하방으로 눌러치는 공매도도 분명히 저는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매도 폭탄이 나오면은 위에 대량의 물량을 쌓아놓고 있는데 저도 금요일 날 장중에 뭐 37만 주, 39만 주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사버리는 게 문제겠죠. 다 사버리는 게 문제여서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로 매수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차타락에서는 매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따 뭐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는 관련주들을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고 막대한 공매도가 오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럼 이 공매도를 친 세력 또한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럼 하락을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되었건 자 시작하면서 대량의 공매도가 나왔고 여기서부터 공매도가 쌓이고 끝까지 쌓였다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굉장히 드뭅니다. 드물고요.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은 공매도를 때릴 때는 이 바로 한 틱 위에 막대한 물량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물량을 다 쌓아놓고 매수 호가에 이만한 물량이 박히면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은 사실 공매도를 뚫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이 수급 주체가 굉장히 약해졌죠. 연기금 아래 수급을 보시면 이 상장 첫날 2조 1천억을 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네, 엄청난 자금을 샀습니다. 3조가 넘는 돈을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집중해서 담아놨는데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거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연기금에서도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기 위한 키는 외국인이 쥐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 기간 동안 팔아먹은 가치로만 하더라도 연기금이 이걸 다 사줬다라고 밖에 저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오늘은 뭐 쇼커버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HMN과 두산중공업 자주 언급을 했던 종목이고 저도 HMN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매매를 계속 이어왔고 두산중공업도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진행형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쇼커버링 단순하게 공매도를 친다고 항상 수익만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공매도를 잘못 치면 그로 인해서 정말로 지옥 구경을 할 수 있는 게 공매도이기도 해요. 숏이라는 게 이 올라가는 것보다 손실이 무한대로 커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고요. 작년에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발 대량의 쇼크 스퀴즈가 터져가지고 몇 개 기업이 망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게임스탑 이슈가 그렇죠. 수천 프로가 터져버렸으니까, 천 몇 프로가. 또한 얼마 전 니켈 급등에 따른 중국 철강 갑부의 10조 손실 사태 등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건 뭐 손실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상태에서 의외의 호재가 발생한다든지, 무지성 대량 매수가 엄청나게 터져 나오게 된다든지 하게 된다면 그들도 버티지 못하는 선이 있고, 시스템적으로 이게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은 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합니다. 연기금도 그러한 시스템에 의한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지성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안 외국인은 그냥 연기금 너 먹어라 하고 다 던지면서 연기금이 열심히 손실을 누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급부로 말하면은 외국인 또한, 그리고 기관 또한 이러한 이 공매도를 쳤을 때, 예상 밖의 손실 규모가 눈덩이로 커졌을 때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한 손절이 처리가 되는 거죠. 그 손절이 즉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쇼 커버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외국에서는 이거는 쇼 스퀴즈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런 현상은 말 그대로 시스템적으로 기계적 손절, 즉 숏포지션이 매수로 포지션을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 HMM과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여기에 신풍제약 또한 비슷한 유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또 요 며칠 제가 언급했던 셀트리온 그룹주 또한 그런 가능성이 약간은 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 좀 민감해서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미 발생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HMM의 경우에는 작년 엄청난 급등 이후 이 업황둔화라는, 뭐 경기 피크아웃이라든, 그러니까 해운 운임의 피크아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물류 대란 소식 속에 굉장히 급등을 했고, 수혜주 운하가 막힘으로써 한 차례 더 수혜를 받곤 했었는데, 사실 운임 하락에 대한 베팅을 해놓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입장에서는 이 피크아웃이 발생을 안 해버렸기 때문에, 더군다나 운임이 더 올라가 버렸죠. 그 상태에서 대량의 이 실적 발표를 통한 이 쇼 커버링 또한 하나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외국계 투자자 회사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먼저 치고 나왔을 확률이 높겠죠. 그로 인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HMM의 상승, 그때 마지막에 이제 불꽃을 터뜨렸던 이날 외국인이 그냥 대놓고 상방으로 그냥 2,100억을 논스톱으로 사는 경우가 있죠. 이게 말 그대로 쇼커버링이 저는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주된 근거가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중간중간에도 그런 현상이 분명히 발생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 성격을 많이 띠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그냥 대놓고 윗방향으로 막 사는, 시장가로 사는 흐름이 정말 강할 때, 특히 대형주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흐름을 파악하고 잡아낼 수만 있다면은 저는 확률 90% 이상짜리가 되기 때문에, 이 글을 보았다면 꼭 체크를 해보고 복귀를 해보신다면 투자 인생에서 아주 큰 배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HMM 과거 공매도를 보면 이 구간에서 22,000원부터 25,000원부터 22,000원까지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가 터졌습니다. 그러다가 뭐 조금 늘렸을 때 공매도를 한 번 더 쳤죠. 이런 구간에서. 그러다가 이제 맞아버리니까 더 이상 공매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기 때문에 공매도가 그 이후에는 확 줄어든 거를 여실히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공매도가 쭉 쌓여 있습니다. 쭉 쌓여 있다가 대선의 윤곽이 나오면서 공매도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었죠. 통상 그런 게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바뀌어버린 게 뭐냐, 대선을 하면 하루 정도, 그리고 대선 결과에 맞춰서 그 첫날만 반등을 하고, 이런 정책주라든지 대부분은 하락한 이후에 다시금 정세를 가다듬고 다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 정세적 불안 속에 뭐 시황적으로 좋은 시장은 아니죠. 시장의
그렇다고 원자재 관련주들이 이미 다 해먹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시장의 자금들이 윤석열 이 20대 대통령 당선인 관련주로 쏠려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 또한 원하지 않지만은 예상 밖의 시나리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수세가 몰려버린 거죠. 거기에 무지성 매수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돈의 흐름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이 됐고 그 돈이 다시 올라가면서 종목군을 만들고 섹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스퀴즈가 터지며 두산중공업을 끌어올리게 된 거죠. 이런 부분은 어 거기에서 저는 항상 체크가 된다고 말씀드려요. 프로그램 매수세 그리고 시장가 매수세에서 우리가 많이 체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잘 보시고 이따가 몇 개의 종목군들만 체크를 해볼게요. LG에너지 솔루션, 저는 이거를 수익을 전부 다 냈습니다. 단 한 번도 수익을 못 낸 적이 없고요. 이 첫날에도 이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여기서도 수익 내고 수익 내고 이날 하루 매매 안 하고 수익 내고 수익 내고 또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 내고 수익 내고 그 이후에는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의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은 이 자리가 기준점이었고요. 이 자리를 깨지는 이런 순간들이 존재를 하겠죠. 순간들이 그러면 이 자리 예를 들어서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보는 구간들이 여기서 만들어진 이 아일랜드 캡, 이 캡을 메꾸지 못하고 떨어졌을 때는 물량을 줄였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LG에너지 솔루션 분봉을 한번 보면요. 이런 식으로 오전에 시작하면서 대량의 음봉이 발생하고 막대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릴 때는 우리가 특히 조심을 해야 돼요. 네, 지적으로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면 거의 반등할 확률이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HMM에 대한 부분을 보죠. HMM도 상당히 많은 공매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하면서 보죠. 대량의 공매도가 최초는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공매도가 계속 터졌고 이때 공매도가 절정이었고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매번 거래대금의 비율의 20-30%가 다 공매도를 차지했을 정도로 공매도가 많았었는데 이 구간에서 공매도가 청산이 돼버린 거죠. 딱 이 구간에서. 그러면은 이제 왜 공매도가 처음에 터진 다음에 시간이 필요하냐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으로 접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공매도가 많다. 그리고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충분한 시간 그리고 박스권이라는 흐름, 횡보의 기간이 분명히 나와줘야 되겠죠. 그러한 횡보와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수급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그 구간이 스타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HMN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게만 한번 보면은 일봉으로 놓고 볼까요? 얘도 참 매매를 여러 번 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때는 엔벨로프 매매로 해서 아마 먹었던 것 같고 뭐 올해만 보면은 뭐 이 구간에서는 사실 다른 계좌로는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계좌로 이 돌파할 때 들어갔던 계좌가 이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찍혀 있는데 이때도 매매를 했었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큰 수익은 여기서 난 거죠. 이날 해서 여기서 바닥에서 들어간 거는 반 팔고 마지막에 다 팔고 그리고 매일매일 매매는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게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칼럼에 표시해놨던 이 구간에 공매도가 집중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공매도가 하루에 20-30%씩 쏟아지는 공매도가 이 자리에서 많이 나왔죠. 이 자리에서 공매도가 엄청 나오다가 좀 올라갔는데 특히 이제 어제 이 대선 발표가 나온 이후에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사실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가 됐다면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상방으로 바뀌는 구간이 여러분들이 이 체크가 됐다면은 아마 두산중공업은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변화가 됐고 여기에서 말 그대로 메이저에서 돈이 수르륵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돌파의 자리로 볼 수 있는 거죠. 미리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종목을 본다면은 그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높은 구간인데 이런 자리가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주를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은 아직 제가 볼 때는 횡보가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네, 얘도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공매도를 한번 보면요. 공매도 비율이 얘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고 셀트리온은 항상 공매도가 많은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약간 급감을 좀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매도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15만원, 16만원대 이 깨질 때 보면은 비율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래서 평균 단가 보면은 16만원대 굉장히 많다가 계속 공매도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공매도가 끊깁니다. 이거는 증선이 결과가 얼마 남지 않았었고 시장에서 긍정적이게 나올 확률적인 재료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매도가 쏙 들어갔죠. 기준봉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기준봉은 일단은 바로 이 자리가 기준봉이 되는데 이 구간에서 셀트리온의 방향을 바꿔준 거고요.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 셀트리온도 이번에 증선이 결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그동안에 쌓여있던 이 공매도에 쇼커버링이 터지게 된다면 올라와 버릴 수도 있죠. 만약에 셀트리온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대장주는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이제 뭐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이런 윗골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을 동반한 네, 물량 소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혹은 이 재료로 일단은 음봉을 만들어 놓고 아래에서 끌어서 올려가면서 그거를 환매하는 모습이 나오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HMM의 경우에 사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음봉이 말 그대로 매집형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매집봉 음봉 매집의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열어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저는 매매를 나름 잘 했던 것 같아요. 셀트리온 제약을 매매를 잘 했던 것 같고 이거는 알고 있어서 시간 외에까지 좀 한 번 더 들어갔는데 원래 같으면은 이거를 저희 회원님들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을 것 같은데 정확히 7시 뭐 8분인가 기사가 나와서 그때 핸드폰을 좀 보고 있어가지고 사자마자 오르길래 저는 7시 20분에 일단은 전량 매도를 다 했습니다. 셀트리온 이거는 매매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정식 영상에서 이건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영상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장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